좀 늦게 오실 것 같아서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술어린전주 사업 설명을 드릴 건데 천천히 그냥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주문화재단에서는 지금 2021년부터 그린 르네상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린 르네상스 프로젝트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아마 참여하셨던 분들도 계셔서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21년부터 저희가 기후위기 시대 행동하는 예술가와 시민이라는 주제로 2021년 저희가 한창 코로나가 시작했을 때 시작해가지고 이제 코로나의 원인으로 이제 무분별한 개발 그리고 환경 파괴가 하나의 원인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렇게 기후위기와 환경 파괴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이제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첫 번째로 시작했던 프로젝트가 기후위기 관련 예술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후위기 관련 예술 사업을 시작하는데 시작했던 표어가 기후위기 시대 행동하는 예술가와 시민을 만들고 인식을 확산시켜보자 라고 해서 21년부터 시작하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21년부터 저희가 진행했던 사업을 간단하게 조각조각 설명을 좀 드리자면 2021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 전북권에서 환경운동의 가장 천병 역할을 하고 계시죠. 네, 전북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크리스 조던의 사진전을 개최를 합니다. 크리스 조던은 이제 유명한 미국의 예술 감독이자 또 사진가이기도 한데 크리스 조던의 이제 사진들을 저희가 전시를 하는데 이때 확실히 크리스 조던의 이름값이 있었는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자신감을 얻어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작가님들을 실제로 이제 모집을 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드리고 함께 전시까지 이어지게 했던 게 공종 공생 그리고라는 전시였습니다. 그때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이 기후위기라는 것을 다루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거죠. 왜냐면 예술이 다루기에는 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너무 광범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건가에 대한 의문도 있고 이게 방법이 맞는가에 대한 되게 의문점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피드백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좀 그 형식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혹시 이때가 좀 크게 전시를 했던 적이었는데 공존 호모 심비우스의 지혜라고 하는 전시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공존 호모 심비우스의 지혜는 최혜청 교수님이 호모 심비우스라는 그 개념에서 따왔고 그래서 이 그 대지미술, 환경미술을 하시는 작가님들을 금강사연 비엔날레 그 총감독이시고 하셨던 김성호 감독님을 저희가 선임을 해서 이제 그 전체 기획을 맡아서 이제 전시를 진행했었고 동시에 이제 어느 정도의 약간 집중력 있는 주제를 좀 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최혜청 교수님 직접 모셔서 강연을 하면서 이제 호모 심비우스의 지혜라는 이 그 주제로 이제 했었습니다. 그때 최혜청 교수님도 생각보다 모시기가 되게 힘드세요. 왜냐면 돈으로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의미로 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교수님의 약간 그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전시를 하려고 한다 하셔가지고 오셨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최혜청 교수님의 강연까지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가치들을 좀 확산하고 또 이 팔봉예술공장을 그 무대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었을 때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불모지장과 함께 같이 여기서 장터를 열게 되었는데 그게 2020년 처음 했던 불모지장이었습니다. 팔봉예술공장에서 했었던 그 전까지 불모지장은 여러 장소에서 했었는데 처음으로 팔봉예술공장에서 저희와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2023년도에 이 2년간의 그린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아르코의 공공예술 사업에 도전을 했고요. 그래서 아르코 공공예술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한 3달간을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의미 있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했었고요. 이거는 제가 정리한 건데요.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의 과제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총 한 3분 정도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역에 있는 기획자분 2분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찾다가 지속가능한 공연예술을 위한 창제적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아르코에서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거를 만들었던 그 문화사회연구소라는 단체의 소장님을 찾아가서 저희가 물어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실제로 이 지속가능한 뒤에 지금 자료는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보실 수 있어요. 창제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을 때 워킹그룹을 만들었대요. 예술가들과 함께 이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이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연예술을 좀 더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혹은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혹은 환경에 파괴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했었고 근데 그때
그 예술가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셔서 다 탈주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워킹그룹 하다가 못하겠다. 나 그만두겠다 하셨었고, 동시에 또 뭐가 있었냐면 공연예술을 하시는 작가님 중에 한 분이 이런 환경 관련해서 이제 작업을 하셨어요. 근데 자신이 이렇게 작업을 하고 창작 활동을 하는 게 결국 기후 빌런이 되는 것 같았대요. 왜냐면 내가 하는 걸 뭐 공연을 하기 위해서 세트를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후 위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 악화시키는, 내가 하는 행동들, 숨 쉬는 것, 모든 것들이 이제 기후 빌런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예술을 접으시는, 저희가 그래서 그분을 섭외하려고 연락을 드렸었는데 자기 이제 예술 안 한다고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있었어서 생각보다 예술의 창작성이랄까요? 그런 약간 무한한 가능성에 반대되게 기후 위기에 때문에 규제되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생각했었을 때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소재의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술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되게 미비해요. 한 전체 산업 구조상에서 한 2% 내외, 총 합쳐도. 저희가 문화사연구소에 그 자문을 갔었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전에 다른 데서도 얘기했었고 워킹그룹 활동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창작 활동, 예술을 하면서 가장 많은 탄소 발자국이 발생되는 건 전시를 보러 오고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의 대중교통 이용이래요. 네. 그게 탄소 발자국을 제일 많이 발생시킨다. 그만큼 되게 미비한데, 문제는 파괴력은, 그러니까 이거의 영향력은 되게 큰 거죠. 그래서 예술이 가진 영향력은 크다 보니까 예술 소재를 가지고 했었을 때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소재에 제한이 걸리는 거죠. 환경이나 기후위기를 다루는 순간.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기후위기를 다뤘는데 뭐 비닐이나 막 되게 막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들을 만들어 버리면 그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의미는 퇴색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져서,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그거와 비슷한 결이지만 결과의 퇴색. 그러니까 주제는 기후위기고 과정도 정말 옳았습니다. 근데 결과가 그 의미를 담지 못하고 되게 의미가 다른 데로 전도되는 경우들도 있었고, 아니면 공공예술에서 되게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었는데, 규모가 크게 했던 경우에, 대지미술 같은 경우 규모가 큰 경우에 그 자연을 이렇게 변형시키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결과가 퇴색되는 경우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극복 방법의 모호함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기후위기가 되게 전 세계적인 과제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기후책을 읽었던 분도 계셔서, 기후책 읽어보면 사실 방법이 되게 많습니다. 기후 극복에 대한 대안들이 정말 다양해요. 작년에 저희 포럼 2024년 기후위기 시대 기후 예술 행동 행동하는 예술가 저희 포럼을 했었을 때, 그때 저희가 지속 가능한 공연예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던 워킹 그룹의 자료를 QR 코드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었어요. 여기서 찍어서 하셔라. 사실은 종이를 만들지 않고 하기 위함이었는데, 어떤 분께서 아마 소원 들었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 서버 사용하는 게 탄소 발자국 더 발생하는데 맞냐? 이게 맞는 거냐? 이거 모르겠다 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극복 방법이 너무 광범위하고 이 탄소 발자국을 추적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실제 제가 아까 초장에 얘기했던 줄리스 바이시킬이라고 하는 전 세계 유엔하고 영국예술위원회에 자문을 하고 탄소 발자국을 추적하고 있는 이 비영리 단체도 지금 한 몇 년 됐는지 저기 한다고 꽤 오래됐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한 거는 이 탄소 발자국 추적식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식을 만드는 게 계속 바뀝니다. 시대에 따라 바뀌고 상황에 따라 바뀌고 기술 개발에 따라 바뀌고. 그래서 이것들이 되게 모호하다 보니까 예술가분들이 하고자 하는 예술의 방향성에서 이러한 기후 극복의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아서 이게 맞나? 라는 의문점을 받게 되는 경우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동시에 의미를 정확하게 담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예술로인 전주가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예술의 무한한 가능성과 기후위기라는 규제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거를 저희의 과제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총 4가지의 사업 구조로 처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예술 활동을 해보자. 좀 크게, 좀 잘 해보자. 그래서 기후위기 예술 실험으로 예술의 가능성을 좀 실험해보는 걸 해서, 실제 이제 좀 작가를 선정해서 저희가 환경예술 주제로 예술 실험 프로젝트를 한 2년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예술 감독님을 선임을 해서 저희가 예술가들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전주 환경예술 가지고 프로젝트 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건 뒤에 이제 감독님이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술가 스스로 고민하는 워킹 그룹.
아까 그 지속 가능한 창조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던 아르코의 사례를 생각했었을 때 워킹 그룹이 없어지더라도 만약에 하다가 예술가들이 나 못하겠다 탈주를 해도 이게 좀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탈주를 하더라도 그 탈주를 했던 원인 왜 그랬을까를 말하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몇 작가님들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실패해도 좋으니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냥 실패한 거대로 저희가 할게요 라고 하고 이제 모셔서 했었죠. 여기 계신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자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공연예술하고 시각예술 분야로 해서 두 파트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지금 나중에 말씀드린 자료가 있어서 제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 미흡했던 부분인데 전주시가 참여하게 하고 싶었어요. 이 사업에. 왜냐면 환경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관은 거의 필수적이었거든요. 왜냐면 기후위기 저희 이 프로젝트 시작했을 때 가장 큰 이슈가 버드나무 벌목 이슈였어요. 그 이슈가 터지니까 전주시가 해버리니까 전주문화재는 이걸 다루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관이 따라주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것도 나중에 유튜브에 올릴 건데 좀 무섭습니다. 네, 그 이왕에 참여하는 게 문제다. 그 여러 가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정책 협의체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예술가한테 아까 얘기했던 워킹그룹 활동, 예술가들의 활동을 직접 피드백 받아서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책 협의체가 만들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구단위도 섭외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까 불모지장이라고 했던 그 불모지장이 너무나도 이 파급 효과가 좋아서 저희가 환경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자. 대신 불모지장에만 속하지 말고 예를 들면 생활문화센터하고도 좀 해보고 아니면 뭐 교육 쪽하고도 좀 해보고 여러 가지 분야로 좀 넓혀서 이런 예술하고 연결될 수 있는 점을 좀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4가지 파트로 해서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어떻게 과정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는 환경 캠페인 불모지장입니다. 제가 이 2가지 사진만 놓고 말로 때우려고 이렇게 해놨어요. 자료로 만들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했는데 사람이 많아졌죠. 지금 보시면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2023년 10월하고 2024년 5월하고 이때 두 번 했었을 때 사람이 많아졌는데 좀 2024년 5월에 처음에 했었을 때는 2022년에 했던 대로 했어요. 했던 대로 했었고 2024년 5월에는 맘먹고 좀 키워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맘먹고 좀 키워보자. 그래서 예산도 좀 늘리고 그리고 예술가가 좀 붙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예술가 좀 붙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술 실험 프로젝트도 만들고 그래서 예술 프로젝트 만들어서 이 앞에다가 이제 현수막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시민들이 와서 그림도 그리고 하게 하는 것도 일부러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담는 작업들은 불모지장이라는 가치와 함께 연결해서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입합나무 필 때 해보면 사람도 좀 많이 와서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입합나무 필 때 그때 제가 알기로는 10월 불모지장 때가 2010월 불모지장 때가 한 800명, 900명 정도 왔었는데 24년 5월 불모지장 때 9,000명 정도가 왔습니다. 5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이 왔죠. 왜냐면 입합나무가 필 때 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맘먹고 그 장터의 사람도 이 장터에 셀러들도 많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머무는 시간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았고 동시에 이 옆에서 축제를 했는데 좀 비교됐어요. 왜냐면 이건 좀 저희의 약간 팔이 안으로 굽는 느낌이긴 한데 저희 쪽이 좀 세련됐고 저쪽은 좀 별로였거든요. 거기 막 쓰레기가 엄청 나왔어요. 왜냐면 거기도 되게 느낀 바가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갈라놓고 이제 저희 일회용품을 받지 않았거든요. 받지 않았더니 거기에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가시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먹은 쓰레기인데 원래 보통 갔으면 차로 가야 되는데 차로 가기 전에 저희가 한번 바리게이트를 쳐버리니까 그 쓰레기를 그 축제장에 버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자신들이 예상치보다 더 많아진 거예요. 자신들의 쓰레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희한테 막 화를 내시다고 자기들 쓰레기 버린다고. 근데 불모지장은 쓰레기가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소소한 사례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약간 지역사회 소통하는 방법들을 좀 찾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많이 아실지 모르는데 생활문화 프로그램 이모티콘으로 그린 전주를 저희가 작년에 했었어요. 그래서 삼천생활문화센터와 함께 기후위기를 주제로 지역 주민들이 모여 이모티콘 만들어보는 커리큘럼을 좀 운영했었습니다. 한 2차례 정도. 그리고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아실지 모르는데 2022년도 때 저희가 생활문화센터 5군데와 함께 생생축제라고 하는 기후위기 생활문화 축제를 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프로그램 중 하나를 저희가 가져와서 한 번 더 해보십시오 해가지고 했던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네, 유관기관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사업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정책협의체, 예술가, 지역예술 워킹그룹, 전주시 이렇게 네 분야로 저희가 나눠서 했었고,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정책협의체에서 전부 환경운동연합, 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주시 새학년특-보험, 전주시 새학년특-협의회 이 네 군데는 정말 협력이 정말 잘 됐어요. 왜냐면 저희하고 같은 레벨의 곳이어서 같이 협력하고자 하면 정말 잘 따라주고 잘 했었는데, 문제는 전주시였어요. 전주시 문화정책과에 한 번쯤 저희 정책협의체 와주시라 한 3번 정도 말씀했는데 대표님 안 계셔서, 안 계시죠? 네, 안 계셔서 얘기하는 거지만 안 오세요. 안 오시고 지금 전주시의 정책 기조가 개발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완전히 저희가 같이 하자고 해도 안 하세요. 그리고 전주시의회에서도 한두 분 정도의 시의원님만 관심을 가지지 전체 시의원님들은 사실 자기 지역구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경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정책협의체를 만드는 건 사실 실패했어요. 네, 만들려고 첫 모임했다가 다 딴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봤더니 다 자기 소리만 막 하고 계시니까 아, 이걸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이 정책협의체는 포기를 하고 이제 뒤에 잠깐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예술가분들의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그린라이트 프로젝트의 약간 그 방향성으로 잡았습니다. 네, 저희 작년에 가장 큰 아웃풋이자 사실 여기 이걸 만드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전국의 문화재단에서 다 연락이 왔었어요. 이것 좀 공유해달라고. 네, 지속가능한 예술을 위한 공연예술 워킹그룹이 아까 말했던 아르코에서 발간을 했었던 저기 뒤에 자료 있으니까 꼭 보세요. 지속가능한 공연예술을 위한 창제작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공연 예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탄소 발자국을 절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진짜 세세하게 적어놨어요. 뭐 무대는 뭘로 만드는 게 좋겠다. 페인트는 뭘 쓰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다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공연예술 워킹그룹 3분이 이제 직접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분, 또 기획자분, 또 공연예술 쪽 분들을 다 인터뷰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를 좀 이렇게 조사를 해서 뺄 거 빼고 넣고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지속가능한 전주형 공연예술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실제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지금 자료를 없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넘겨드릴게요. 그래서 아니면 저희 전주시 전문점한 블로그 예술고린 전주 파트에 들어가시면 이거를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편하게 다운받아서 보시면 좋은데, 이제 전주형 공연예술 가이드라인 이거를 만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되게 많은 의미가 있는 건 예술가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어요. 많이 수렴했고 동시에 나중에 이제 그 2023년도 포럼 때 말을 했었는데 우리는 잘 하고 있다였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그 이여송 기획자님께서 얘기하셨던 게 공연예술계에서는 지금 현재 공연예술을 만들 수 있는 비용이 적어서, 그러니까 예산이 적어서 그거를 서로 이제 장비들을 나눔하신대요. 서로 나눔하시고 재활용하고 계속 그러고 있어서 자기들이 하는 행동, 그러니까 지역예술계에서 자신들이 아끼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결국에 지속가능한 예술을 위한 공연예술이었더라라는 거를 좀 많이 힘을 얻었대요. 그래서 그 힘을 좀 더 드리는 게 더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우리가 직접 잘하고 있구나, 노력하고 있구나, 한 발 나아갔구나, 이런 격려를 서로 주고받는 게 되게 컸구나라는 생각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연예술 워킹으로 해서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가이드라인을 하고 이 의미도 사실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 바예요. 네, 그리고 시각예술 워킹그룹 활동입니다. 저희가 이제 2분 정도를 모셔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눈 뒤에 여러 시각예술 작가님들이 모여셔가지고 이제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2023년도 때 이제 사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몰랐어요. 그 무한예술 실험이라는 그룹을 만드셔가지고 하신 줄. 그 전까지는 워킹그룹 활동하시거든요. 왜냐면 제가 검사를 안 합니다. 검사 안 하고 그냥 오시면 보고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보고서 감사합니다 받고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그거를 보고 저희가 피드백을 하면 좀 저희 스타일대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관의 느낌대로 갈 것 같아서 예술가분들끼리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전시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용정원공원 플랜 C에서 전시를 하신다고 하시길래 놀라서 달려갔더니 너무 잘 만드셨고, 사실은 그것보다도 의미 있었던 건 그 노션에 정리해 놓으셨던 그 소재 실험의 생각들이 충분히 의미가 있었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아까 했더니 소재 제한이 되게 큰 문제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예술가가 고민한 적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술가가 내 소재에 대해서 이게 기후위기에 얼마나 문제가 되는가 안 되는가, 문제가 됨에도 내가 이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쓰는가, 이런 취사 선택의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했을 때 이분들이 이걸 고민한 흔적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되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고 나서 이거를 좀 더 이제 좀 연결을 해보자 해서 전주시 새활용센터하고 좀 연결을 해가지고 한 번 더 전시를 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 때 저희가 이제 꼭 제가 이제 좀 그 초기 단계에서 어디를 넣었죠? 왜냐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넣어서 저희 그 완벽한 순환 전시에서도 충분히 들어갔었고, 사실 관람객분들이 가장 오래 남아 계셨던 파트입니다. 왜냐면 그 글을 하나하나 다 읽으시더라고요. 또 연필로 해놨거든요. 저희 그 전시에 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전체를 연필하고 이제 목탄으로 그려놨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었던 과정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 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막 어떤 줄였다, 절감했다 이런 것들을 측정하진 못했지만 적어도 어떤 생각을 해보는 계기를 마련해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확산까지 해봤다는 것에 좀 의의를 두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엄마야 영상 하나만 보고, 그 전시에 오신 분들 한번 보셨을 거예요. 됐다. 아이고. 네, 보셨을 텐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는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기후위기 시대에 예술과 개인이 지속 가능한 예술을 각자 정의되었다. 저는 한걸 기반으로 무해한 예술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그 기록한 것들을 다 아카이빙 형식으로 전시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가볍게 생각하면 친환경에 가깝겠죠. 재료건 아니면 그 예술에 접근하는 방식이건,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재료를 재사용하는 것은 좀 쉬운 방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작업의 방법이나 재료를 바꿔야 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완벽히 무해하지 않더라도 무해한 예술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재료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재료를 먼저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작업 주재료가 원두 찌꺼기를 파쇄된 종이를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 천을 자투리 한지들을 플라스틱 병뚜껑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재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다른 형태로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전기등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작업하기가, 그 과정에서 탄소라든지 어떤 유해한 것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고민을 지역 사회에 함께하는 것이 무해한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룹명을 보다시피 무해한 예술 실험입니다. 실험은 언제나 성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과정이라는 것에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압적이게 밀어붙이는 방식도 아니고 이것만이 정답이야 라고 좀 제안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우리는 풀어나갈 수 있고, 이게 꼭 해답만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정말 날 것 그대로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봤고요. 개인의 노력이 사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는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혹은 굳이 드러내야 돼 라고 하는 지점들을 계속 끄집어내는 게 어쩌면 예술의 역할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나는 무해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거에 참여해도 되나? 제가 이걸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해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예요. 내 생활 1부터 10까지 모든 걸 무해한 생활을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하나라도 의식하고 내가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나는 좀 더 나은 무해함에 가까워지고 있지 않을까. 저희가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되게 터무니없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믿고 지지를 끝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더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서. 저희 무한예술 실험에 관심 있는 예술가 분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으니 저희의 가까운 예술가 분들을 항상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음 전시 혹은 다음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더 많은 작가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작가님들 이거 튼다고 사전에 협의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고 계시는데, 예, 뭐 그건 별개로 그냥 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가 네, 그래서 이렇게 워킹 그룹을 진행했었고요. 그 다음은 예술 실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술 실험의 전반적인 부분은 예술 감독님이 이따 말씀드리긴 하지만 예술 감독님이 설명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저희 재단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이것이 예술가들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지 한번 평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희가 이제 예술가분들을 5분을 주 작가님으로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4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환경예술 또는 뭐 이런 분야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을 좀 저희가 섭외를 했고요. 한 분은 저희가 지역 작가님으로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5분의 메인 작가님, 그리고 워킹 그룹, 그리고 공연예술 창작하셨던 작가님까지 해가지고 총 한 12분 정도를 대상자로 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작년 6월에 엄청 더웠습니다. 그날 예술실험 리서치 워크숍을 떠납니다. 그래서 전북 환경운동장 이정현 공동대표님의 가이드로 해서 이제 전주시의 환경 이슈들을 돌보는데 보라보는데 이제 이때가 그 버드나무 벌목이 가장 핫하게 이제 막 화제가 됐던 시기여서, 그래서 이제 먼저 버드나무 벌목 현장도 보면서 이제 어떻게 전후가 바뀌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좀 작죠 사진이. 그리고 이제 뭐 완산 생태공원 혹은 뭐 검화공원 맹꽁이 놀이터, 그리고 전주동물원 가려고 했는데 비가 엄청 와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막 이랬었어요. 그리고 나서 환경 이슈 이제 관련해서 강연도 듣고 하면서 이제 리서치 워크를 떠났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이거 행사를 준비하면서 그냥 하나하나 왔다 갔다 하기만 바빴는데, 나중에 이제 5분의 메인 작가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히나 이제 4분 환경예술을 주로 하신 작가님들은 전주가 베이스가 아니세요. 전주를 오신 게 손에 꼽을 정도셨는데, 오히려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한번 가이드를 해서 한번 돌고 나니까 예술 창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셨다라는 피드백을 좀 받았어서 조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술가 워크숍 이렇게 진행했었고, 근데 이제 이렇게 환경 이슈만을 다룬다면 저희가 예술 쪽은 좀 소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올해 몇 월이냐? 6월이냐 7월이냐 그때 여름쯤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쯤이었던 것 같은데 예술실험 비평 워크숍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서울대학교 심성현 교수님을 저희가 모셔서 저희 예술실험 작가님들하고 그 다음에 워킹 그룹까지 해서 같이 작품의 진행 과정들, 그리고 나중에 나올 작품의 그 생각들을 좀 같이 나누고 비평하는 시간을 따로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자료를 저희가 남겨야 되는데 아직 제가 정리를 못해서 나중에 정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뭐 어떻게든 안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예술실험 워크숍을 이제 작년 올해 진행을 하면서 좀 변화된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영상으로 그 전시 때 틀었었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의 실제와 환경, 뭐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주제의 어떤 프로젝트의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예술가들이 녹색화에 대해서 함께 이제 연구하고 협업한다라는 것에 많이 끌리게 되었는데요. 늘 그 환경과 뭐 기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 염두에 두고 프로젝트들도 진행을 했었지만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집중적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2년이라는 좀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좀 더 오랜 기간 연구를 할 수가 있고 좀 더 체계적으로 이 새로운 전투라는 지역을 탐구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지금 이 기후위기 시대는 인간 활동이 불러온 현실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기후위기 시대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살아가야 하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예술이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술가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작가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할 수 없을지 대한 지원을 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이것을 정말 실현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거를 정말로 이제 실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저 스스로도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년이라는 시간과 거기에 의해서 이제 구축된 작업들이 저를 바꾸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2년 동안 작가가 스스로 변했고 그 변화된 게 관람객들을 만나는 게 아니다. 저는 우리가 한 예술로 그린 전주라는 이 프로젝트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저한테 뜻깊은 작업들이었던 것 같아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현장을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그대로 작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앞으로도 이런 작업을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예술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본 계기가 되었고요. 예술이 가진 가치와 또 힘이 그만큼 더 강하게 있다는 것을 좀 이 과정 중에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작게나 혹은 단 한 명이라도 한 명의 마음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은 조금은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술로 우리 전주 네,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제가 눈여겨봤던 지점은 사실은 그 자신이 바뀌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왜냐면 예술가 스스로가 이걸 생각하면서 결국 예술은 예술가로부터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예술가로부터 나오려면 예술가 자신이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들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사업의 전체 구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음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의미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끝내려고 해요.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성이 돼서 저희가 묶었습니다. 하나는 예술 실험, 하나는 예술 행동이라는 말로 저희가 묶어놨고요. 예술 실험의 경우에는 예술을 직접 행해보고 협력하는 과정들을 저희는 통칭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예술 실험, 완벽한 순환이라는 그 예술 실험부터 시작해서 작년 저희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과 함께했던 시각전시 이퀄리브리엄전, 그러니까 그것도 우수 환경전시를 저희가 가져온 거예요. 그것도 있었고 세아문화센터와 함께 이모티콘을 그린 전주, 또 예술교육 또또장터라고 해서 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랑 같이 했던 것도 있고요. 불모지장도 이런 예술 실험들에 좀 속합니다. 직접 해보고 실험해보고 이것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것들. 거기에 반대로 이제 이것들을 실제적인 도움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저희는 예술 행동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문회의부터 시작해서 포럼, 또 워킹 그룹의 작품 활동 말고 워킹 그룹의 생각하는 활동들이 저희는 이러한 예술 행동의 파트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 구조를 짰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린스 프로젝트도 이런 식의 방향으로 가게 될 텐데 저희는 여기서
좀 그린하우스 프로젝트의 그 미래를 좀 보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발표 자리는 지금 여기서 끝나는데 여기서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앞으로 이제 그린하우스 프로젝트는 축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주시 아까 했던 전주시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아무도 안 계셔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 전주시의 기조가 이거하고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에 속해 있는 전주문화재단은 이러한 과정들을 축소하게 돼요. 결국 축소하게 되고 저희는 축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때 저희가 뭘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좀 솔직하게 나눠주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저의 생각은 그 브로드웨이에서 하고 있는 그린 캡틴이라는 제도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술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가 기후위기에 관련된 교육, 기후위기와 환경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저희가 어느 정도의 인증 제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참여한 기획전, 그분이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기획전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재단에서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이분들이 자문을 받으면 뭔가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사람들을 좀 더 양성해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교육 시스템들, 교육 커리큘럼, 예술가들이 직접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지점들을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는 또 어떤 과정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린하우스 프로젝트는 끝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는 어쨌든 우리에게 산적한 문제이고 산재한 문제이고 분명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도 예술은 분명히 움직여야 되고, 동시에 예술가를 지원하는 저희 전주문화재단도 이거에 대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수순인 것 같아요. 다만 그거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사업들에 있어서 제가 거기다 적어놓은 것 중에 제가 꼭 받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건 필요 없을 것 같은데라는 솔직한 피드백들, 혹은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들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뒤에 저희가 이제 그 예술 실험 완벽한 순환에 대한 얘기도 할 거예요. 그거는 사실 예술가의 입장으로만 본 기후 위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막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되게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가감없이 피드백을 주시면 좀 더 다음번엔 좀 더 나은 그린하우스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또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성에 좀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워킹그룹 영상에 보셨다시피 오늘 내가 생각해서 행동한다면 내일은 좀 더 나은 무해함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셨던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솔직한 이야기들 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답변지를 제가 17시 이후에 받겠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설명 듣고 그 다음에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전에 쓰면 참 편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좀 더 해봐서 얘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원래는 저희가 지금 아까 설명에는 서준호 감독님 오셔서 저희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가 이것도 기후위기의 문제입니다. 저희 오늘 폭설이 왔어요. 저희 전주 지역 말고는 폭설이 와가지고 지금 오고 계시는데 아까 2시 58분에 내비에 찍힌다고 하셨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지금 거의 다 됐죠. 곧 오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쉬었다가 그때도 안 된다고 하면 토론으로 전화를 하고요. 만약 그 전에 오신다고 하면 예술실험 완벽한 설명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시인데 한 3시 10분까지만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간단하게 강의 이어가고 4시에는 토론을 무조건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지고 그 시간은 길게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그 대신에 좀 더 얘기하시고 친해지시고 좀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게 저는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길게 나누지 않아도. 그리고 뒤에 지금 저희가 카드들을 좀 갖다 놨거든요. 그것도 좀 구경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들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쉬는 시간에. 뒤에 있는 카드들은 저희가 아르코에서 주신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 한번 보시면서 지속 가능한 창조자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 예술로 그린 전주 아카이빙 예술로 그린 전주 그 예술 감독을 맡은 서준호입니다. 예, 전시는 이제 완벽한 순환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되게 늦었어요. 예, 어제 마침 오는 날이 장날이라 폭설이 내려가지고 네, 10시 반에 출발했는데 4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예. 이게 결국 또
기후 위기와 관련돼 있지 않나. 11월에 이렇게 폭설이 오는 거는 저 처음이거든요. 네, 아마 이런 경우들이 거듭거듭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기후 위기는 한편으로 되게 무섭고요. 이게 진짜 실제다, 실제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난들, 지금 재난 문자도 막 엄청나게 오는데 이게 결국 우리의 생명들과 기열되어 있지 않나라는 고민을 계속 하게 됩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완벽한 순환 전시를 어떻게 만들어 갔는지, 작가들과 어떤 논의를 했는지 등등을 발표 준비는 많이 못해서 이렇게 말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처음 화면 보신 거는 이 제목입니다. 완벽한 순환이라는 전시 제목을 제가 손으로 썼어요. 먼저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은 저희 5명 참여 예술 실험에 참여했던 작가분들이 거의 모든 작품이 수행적인 작품이었습니다. 과정을 기록하는 형식의 작업이었고, 실제로 또 자신의, 물론 작품을 몸으로 만들지만 거의 노동을 하듯이 몸으로 이제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저도 뭔가 감독으로서 같이 이제 동료들과 함께 저의 제스처, 저의 노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했을 때 제목이라도 손으로 쓰자, 플라스틱 출력하지 말고, 예, 하는 생각으로 목탄으로 이렇게 하고 나서 너무 부끄러웠는데요. 네, 저는 이론 전공입니다. 미대를 나오긴 했지만 실기 전공은 아니고, 이미지로 찍으니까 되게 못생겨 보이는데 실제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제 생각이었습니다. 작년 2월에 제가 팔복예술공장에서 레지던시 참여 작가들의 그 크리틱, 평론가들과 작가들 매칭해서 하는 크리틱 행사에서 모더레이터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사회자로 참여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그때 이제 미래전략팀 김선정 팀장님이 저한테 이제 이런 환경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와줄 수 있느냐? 물론이죠 라고 해서, 근데 이게 큰 프로젝트인지는 몰랐어요. 예. 그리고 이제 5월에 계약을 하고 3월부터 이제 6월에 처음 예약이 나오고 3월부터 진행을 하고 5월에 이제 계약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이제 제안을 주셨던 거가 제안을 하셨던 게 이게 아르코 공공예술 프로젝트다. 그래서 그냥 예술적인 실험도 좋지만 약간 지역에 뭔가를 남길 수 있는 좀 공공미술 하면 보통 많은 조형물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실체가 있는 어떤 거였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이제 조건을 주셨죠. 예, 그런 것과 동시에 또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전주를 기반으로 작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전주를 주제로 소재로 전주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런 조건을 좀 충족시킬 수 있는 작가들이 누가 있을까를 막 떠올려 봤습니다. 저는 제 첫 전시가 2001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4년, 25년째. 그동안 많은 작가들을 만났고, 근데 환경 관련돼서 제대로 작업하는 작가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집중적으로 하는 작가들이 소수는 있지만, 이게 온전히 환경이 진짜 이거 큰일이다라고 발벗고 나서는 작가들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한 가지 더는 좀 이제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고 작품을 새로 만들어 나가야하기 때문에 태도가 좀 유연한 사람들, 어떤 조건에 맞춰서 좀 다른 말로 하면 성격 좋은 작가들, 그런 작가들도 필요했고요. 또 실체를 만드는 작가가 또 있어야 되겠다. 조각을 한다든지. 그래서 제가 아는 작가들을 총동원해서 이제 머릿속으로 굴렸죠. 예. 어떤 작가가 적합할 것인가. 이 작가랑, 게다가 이 프로젝트는 작년 5월에 제가 시작을 했지만 전시는 올해 이제 11월에 끝났죠. 예. 11월 10날 끝났기 때문에 근 1년 반을 같이 이제 논의를 하고 작업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작가들이 어떤 작가들이 있을까 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는 또 어떤 주제로
작가들보다는 뭐 어떤 주제로 이 프로젝트를 접근해야 될 것인가 저한테는 이제 숙제였는데요. 그래서 막 논문들도 찾아보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뭐 인류세, 인류세랑 뭐 대전환 이런 걸 학문적으로 연구해 놓은 자료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 그 전에는 저는 이게 그냥 위기다. 그리고 누구였죠? 그레타 툰베리 그 친구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들을 보고서는 이게 정말 큰일이구나. 그리고 저 아이가 있는데 아이들한테 이 끔찍한 미래를 남겨주면 어떡하지? 지금도 우리는 날씨가 너무 급박스럽게 변해서 이게 당황스러운데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저희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술로 뭘 해야 되는데 예술로 뭘 해야 되는 게 맞나? 처음에는 예술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환경을 위한 무엇을 한다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부터 먼저 들었죠. 그래서 막 작가들 찾아보고 리서치도 많이 해보고 했었는데 저한테는 몇 번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지닌 작품들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미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럼에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 근데 정말 환경을 위해서는 예술을 안 하는 게 맞다. 예술은 결국 죄송합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들을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기후 위기를 초래한 이유들을 막 계속 공부하면서 생각해왔던 게 결국은 산업혁명 이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근데 결국 뭐 공해나 이런 것들 산업혁명 이후로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산물이 아닐까? 우리의 이 풍요로움과 반면에 우리에게 또 이 고통을 주는. 그래서 풀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예술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막 고민하다가 근데 자본주의를 뒤엎자는 거는 이제 빨갱이로 낙인 찍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비판을 할 수 있죠. 대신에 이걸 어떻게 수정해 나갈 수 있을까, 바꿔 나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같이 쓰고 있는 재화들, 물건, 돈을 주고 샀던 것들을 안전하게 소비해버리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방법이 뭘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애초에는 완전한 소비, 뭐 이런 게 제 머릿속에 계속 떠돌았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한편으로는 환경과 생태랑은 상관이 없이 우리 문명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라서 근데 계속 그게 떠올랐어요. 결국 환경 위기는 우리가 자연을 생산 수단으로 뭔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게 벌어진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업을 제안을 받고 이제 기획을 하면서 계속 끊임없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저는 저한테서부터 시작되는 질문들, 제 주위 사람들, 제가 있는 곳 계속 끊임없는 질문을 꼬리를 물었습니다. 질문이. 근데 참 다행인 게 저는 학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자잖아요. 그래서 답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질문만 하자.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공감을 불러오는 좋은 질문을 하는 게 좋은 기획자의 미덕이 아닐까라고 또 혼자 또 생각하긴 하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술은 답을 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고 사람들이 보지 못한 걸 보여주고 봤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다시 보여주고 가려있는 거 들춰내고 뭐 그런 게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약간 버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가들한테도 똑같이 질문을 했어요. 예술로 작가님은 뭘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작가들이 고민하는 거죠. 뭘 해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강유진 작가님 뭘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고민의식들은 작가님 다 있었거든요. 강유진 작가님 같은 경우는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의 풍경이 바뀌어가는 좀 이질적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걸 계속 포착하고 뭔가 좀 이상하니까 계속 그걸 그림으로 그려냈던 경험을 가진 분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같이 했던 거고
나머지 4명의 작가들도 비슷한 사람들이었어요. 예. 예. 이게 잘못됐다라고 온전히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상하다. 이거 왜 이게 다 쓰레기가 많지?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작가님들은 쓰레기 마스터들입니다. 쓰레기로 계속 뭘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 더하기 어떤 사람들과 이 프로젝트를 함께 하면 좋을까가 이제 좋은 작가들을 불러오는 게 그 거의 프로젝트의 관건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아주 유명한 작가들도 불러올 수 있지만 굉장히 지금 현장에서 꾸준히 소리 소문 없이 뭐 20년 넘게 똑같은 작업을 일개미처럼 하는 작가님들, 그분들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그분들, 이런 함께 할 수 있는 작가들인데 또 재단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작가들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요. 리서치도 많이 했습니다. 그 작가들, 뭐 환경 관련된 작가들. 근데 그린워싱이라는 말 아시죠? 그린워싱. 예전에 그런 박찬경 작가라고 박찬욱 작가님의 동생이 제가 그 세미나 수업을 들었는데 약간 이런 발표 같은 거였는데요. 자신은 오리엔탈리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 선생님의 질문을 했습니다. 이 오리엔탈리즘은 결국 서양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서양적인 관점 아니냐. 서양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 하면은 결국 소재주의고 그냥 눈에 띄기 위한 진정성 있는 작업이라기보다는 눈에 띄기 위한 한편의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대요. 그렇게라도 사람들은 눈에 띄고 이 의미를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맞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훌륭하십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환경에 관련해서도 약간 소재주의적으로 접근한 작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작품은 또 굉장히 비싸고. 그렇지 않은 좀 작가들 약간 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 명이 있었는데 강윤희 작가님과 더불어 양쿠라, 김순희, 김현중, 신재원 작가 4명을 제가 생각을 하고 제안을 했는데 다들 흔쾌히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다행히 양쿠라 사실 기획자들이 그래요. 모르는 사람이랑 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작가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시가 있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물론 리서치를 해서 이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안을 할 수가 있지만 결국은 제가 아는 바운더리 안에서 먼저 고민하게 되고 그것이 모자라면 더 리서치를 하게 되고 이제 추천해 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왔다 갔다 막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양쿠라 작가는 제가 2016년도에 태평양의 괴물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대마도 해변가에 떠내려온 쓰레기들로 괴물을 만들었거든요. 그때 전시 제목은 이친 통신사였어요. 왜 기억이 나냐면은 처음에는 양쿠라 작가님이 잊혀진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문법상 잊혀진이 사실 통용은 되지만 이친이 맞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친 통신사라는 제목으로 이 쓰레기가 약간 조선시대 통신사처럼 역할을 한다는 뭐 그런 개념의 전시였는데 이 쓰레기로 괴물을 만들었어요. 이런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너무 놀랐습니다. 쓰레기로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해서 저런 조형물을 만들어내는 게. 처음에는 양쿠라 작가를 생각했던 게 이런 조형물로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쓰레기 줍는 게 전문이기 때문에 아주 잘 주워요. 조형적으로도 잘 만들고. 그리고 이런 조형물들을 만들었는데 퍼포먼스도 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이 괴물에 올라타요. 작가님이 타가지고 막 걸어 다니기도 하고 약간 에얼리언에 나오는 로봇 기계를 타고 다니는 것처럼 되게 유쾌하고 재미있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되게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데 보기는 또 나쁘지 않거든요. 이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작가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양쿠라 작가한테 제안을 했고, 양쿠라 작가님도 흔쾌히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 타고 걸어 다니는 이미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굉장히 열심히 하는 작가인 거예요. 그냥 이게 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양코라 작가는 직접 자신의 몸으로 계속 부대끼고 작업을 퍼포먼스처럼 작업을 하는 것이 퍼포먼스, 만드는 과정 자체가 작업인 그런 작업을 해왔습니다. 네, 이런 것도 만들고요. 다 쓰레기입니다. 해양 쓰레기로 만든. 근데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대마도 한국 이 세 도시, 세 지역을 다니면서 리서치도 많이 하고 환경운동가들과 교류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좀 학술적으로도 굉장히 학습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작가였습니다. 온갖 쓰레기들 다 모아가지고 작업실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었던 거는 또 이 작가가 북한에서 떠내려온 현판 같은 것들도 전시도 하고 그랬거든요. 서해안 쪽도 다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전에 작업했었고, 그리고 김수님 작가님도 제가 2016년대에 저희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는데 그때는 이야기도 많이 못 나눴었고 이런 작업을 하시는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2022년도 예술로 그린 전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작가님이셨어요. 근데 그래서 전주문화재단에서 김순인 작가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면서 다시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또 이번에 다른 이따가 시간이 2년이기 때문에 그 김성호 선생님이 기획했던 것과 다르게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작년 4월 김세종 미술관이 우연히 만나가지고 이야기해서 또 참여를 하시게 됐습니다. 이거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이것도 거의 쓰레기들 모아서 한 겁니다. 바닷가에서 주운 쓰레기들로 각가지 색깔들이 이제 약간 색깔들이 변하는 것처럼 되게 예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이런 태도라면은 프로젝트에 함께 이제 새로운 작업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었고요. 또 김순희 작가님이 2022년도 활복예술공장에서 전시했던 홈 플러스 팜, 요거는 그 전에 프로젝트인데 이제 재작년에 전시를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 소비와 뭐 이런 생태에 다 관련돼 있는 것들에 더 관심이 있던 작가들이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을 알고 제안을 했었고요. 이게 이제 팔복예술공장에서 했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김현준 작가라고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요. 김현준 작가는 사실 한 15년 전, 2006년, 7년, 8년에 굉장히 주목받던 작가였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카드보드, 박스 종이로 가구를 만들었어요.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앉아도 되고요. 저 전시를 몇 번 했었는데 앉아도 되고 굉장히 단단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30대 초반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었고 불려다녔는데 자꾸 박스 작가로 이제 자기가 뭐랄까 각인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이걸 자꾸 안 하려고 했었고 나중에는 이렇게 잘 만든 것들에서 강아지처럼 이렇게 온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뭉그러뜨리는 그런 작업들도 해왔는데 그러다가 한 개인 작업들을 많이 쉬었어요. 김현준 작가는 그 산업예비군이라는 팀으로 저랑 또 10년 전부터 계속 작업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 작업을 하겠다라고 작년에 우연히 만났는데 막 한 거 보여주기도 했고, 근데 그때 보여줬던 작품이 이런 거였어요. 이런 거 쓰레기에다가 LED를 박아가지고 전기 끊임없이 소비되고 있는 전기와 소비되고 버려진 쓰레기를 맞닥뜨려서 다시 조합을 해서 뭔가 다른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뜻 함께 하자고 제안했었고 또 참여를 했었습니다. 뭐 이런 작업들을 해왔는데 다 쓰레기 주문되는 선수들이죠.
그리고 신재은 작가는 조금 다른 결이었는데 제가 2020년인가요? 그 청주 청작 스튜디오에서 이 했던 전시를 봤는데 이 돼지를 걸어놓고서는 돼지 코 잘라먹고 귀 잘라먹고 하는 퍼포먼스. 결국은 우린 고기를 먹기는 먹는데 어떤 부위나 실제 돼지를 맞닥뜨렸을 때 그 이질감, 그 불편함, 그거를 이제 대놓고 약간 똘끼는 확실히 충만한 작가이기도 하고, 근데 이 뭐 축산업, 뭐 가축 이런 거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도 있지만 자기는 고기를 좋아하는 비건은 아닌. 이 신재원 작가도 제가 2020년 코로나 때 같이 한번 작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전혀 이런 작업이 아니었고 토끼 이미지들 같이 전시해서 이제 그런 거였는데, 하여튼 신재원 작가의 이런 도발적이고 사실 이런 레퍼런스들이 있습니다. 이거 신재원 작가의 이런 좀 언캐니한 작품들도 레퍼런스들이 있어요. 피 흩뿌리고. 근데 더 좀 센 작가는 제가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한 최선 작가라고 있어요. 한국 작가 중에. 그분 작품 보고 깜짝 놀랐던 게 흰 가루가 바닥에 막 날리고 있어요. 선풍기를 틀어놓고. 뼈가루인 거예요. 사람 뼈. 일본에서 얻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그만 전구가 켜져 있는데 새까매요. 이제 껌껌해요. 근데 처음에는 자기 피로 이렇게 빨갛게 해서 처음에는 빨간색 예쁜 불빛이었다가 이제 점점 어두워지는 약간 그런 류의 작품. 바닥에 사는데 침 뱉어놓은 것들 이렇게 찍어서 이미지로 다시 옮기는 작업을 하고 뭐 그런 도발적인 작품하는 작가들이 있는데, 최선 작가님은 이제 환경보다는 환경이나 생태보다는 이제 그런 인간 본연의 이제 본능에 이제 약간 천착하는 작업이었고, 신재원 작가는 약간 생태 순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작가라서 제가 또 제안을 했었고, 네,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 강유진 작가님 이미지는 제가 못 찾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강유진 작가님은 사실 그 감독으로서 제가 4명의 외부 도시에 활동하는 작가들이, 김현준 작가는 경기도 포천에 작업실이 있고 제주도에 작업실이 있어요. 그리고 양쿠라 작가는 경기도 대부도, 안산 대부도에 있고, 신재원 작가는 지금 전국 레지던시를 떠돌고 있고, 김순린 작가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팔북예술공장 창작 스튜디오에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이 어디에 북박 가서 사는 작가들이 아니라 꼭 전주 이야기도 충분히 잘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고, 강유진 작가님은 재단에서 제안을 해줬습니다. 저한테 이런 작가가 있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함께 됐고 총 5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환경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를 받았던 작품은 이게 2014년도 자카르타 비엔날레에서 봤던 작품인데요. 티타 살리나라고 인도네시아 작가입니다. 1001번째 섬, 가장 지속 가능한 섬. 이 쓰레기, 인도네시아가 섬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인도네시아의 작은 마을들 가면은 뭐 수상 가옥들 많은데 거기 쓰레기들이 엄청 나거든요. 그 쓰레기로 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섬을 만든 거는 좋은데 영상 작품이 실제로는 이제 전시장에는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었지만, 영상에 이제 작가가, 이 친구는 되게 좀 뭔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잘 사는 것 같아요. 약간 고급진 유학도 갔다 온 것 같고, 근데 이 쓰레기로 만든 섬 자신의 작품 위에 서 있는 거가 저는 너무 강렬했었거든요. 인도네시아의 아주 적합한 작품이었어요. 그 몇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에서 1001번째 섬이라는 제목으로 2016년이네요. 그래서 아주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봤던 작품들만 보여드리는데요. 이거는 캄보디아에서 그 플랜테이션이죠. 그 고무 농장이 이제 정글을 밀어버리고 고무 농장들을 다 만들거든요. 근데 이 자본들이 보통 다 베트남에서 온답니다. 그걸 비판하는 작업으로 이 고무 수액을 자기 온몸에 뒤집어 씌우는 크베이 쌈낭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막 카셀 도큐멘터도 가고 뭐 어디 비엔날레도 가고 전 세계를 떠돌며 이제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작업들을 해와서 그다음에 캄보디아도 수상 가옥들이 많거든요. 그 쓰레기 더미에서 그 환경을 온전히 자신을 체화하는 느낌으로 끼얹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생각했던 거는 김수님 작가님 작업은 최근에 인스타그램에서 거의 스타거든요. 앤디 골드워시라고 실제 이제 대지 미술의 후예들이죠. 인공적인 게 아니라 그 자연물들을 움직이고 배치를 새로 함으로써만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가들, 이거들 생각하겠습니다. 그 김수님 작가도 이제 최근에는 이런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저도 좋아합니다. 이거. 예. 실제로 볼 수 없고 그 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대지 미술의 이제 전통을 이어가는 작가들인데 아주 잘 아시죠? 스피럴 제티, 이거 스미소니 이제 유타에다가 만들어 놓은 네, 그 이제 김수린 작가님의 이제 작업을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런 대지 미술의 정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또 저희 기획자로서 저희 함께한 동료들의 작품이 어떻게 그 뭐랄까요, 레퍼런스들하고 비교되면서 다른 강점을 가질 수 있는가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도 그냥 보여드리기도 하고요. 리차드 롱의 작품인데요. 돌덩이도 옮겨서 이미지를 만들고 거의 김순희 작가랑 거의 유사한 형태지만 차이점은 리차드 롱의 돌덩이는 뭐 4억씩 하고 김순희 작가님은 아직 가격이 높는 리차드 롱의 작품이고, 대학 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리차드 롱 대지 미술을 이야기하면서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또 생태 그래서 대지 미술이라는 게 생겨났다. 근데 2003년이던가요? 제가 군대 가기 전이니까 2001년입니다. 예. 아니가 대학원 저희 선생님한테 리차드 롱 이야기 막 하면서 그때 부산 시립미술관에서 리차드 롱 개인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학예사가 우연히 학예사 저 전시를 보다가 학예사를 만났는데 귓속말로 저 돌덩이 하나 4억이에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선생님한테 물었죠. 그 선생님 결국 하지만 이 작가들은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자연을 생산수단으로 쓰는 거를 거부한다고 했지만 작품은 이렇게 또 팔아가지고 자연을 생산수단으로 써서 만들어오는 재화를 다시 받고 다시 작품을 대파는 그런 애초에 의도가 실패한 거 아닙니까? 하니까 선생님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앉아! 그랬습니다. 시끄럽다고 했습니다. 예. 이런 작업들 됐고, 또 국내 작가로 송성진 작가라는 사람이 처음에 대부도 안산 대부도에서 한평조차 집을 만들었어요. 그 사상 누각처럼 그 뻘 위에다가 집을 만들었는데 태풍 치면 떠내려갔다가 막 주스러 다니고, 이게 결국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뭐 이런 되게 감동적인 작품이긴 한데 탱테랑은 또 완전 또 직접적이진 않고 이 작가는 또 이주와 거주 뭐 이런 데 많이 작업을 하는 거여서 근데 이런 작업도 했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이제 뭐죠? 살처분된 대주들이 많이 썩었잖아요. 이제 썩은 곳에 있는 흙을 파서 다시 대지 형상을 만드는, 거기다가 풀도 심어가지고 풀도 자라게 만들고 이런 작업을 해왔는데, 그래서 송성진 작가랑은 작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안 불렀습니다. 예. 장한나 작가라고 이제 뉴락이라는 개념으로 해양 쓰레기들도 주워서 작업을 하는 작가인데, 이제 쓰레기가 자연물에 이제 완전 천착해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뭔가 이 플라스틱 밧줄인데 나이론 밧줄인데 뭔가 다른 게 돼버린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작가입니다. 근데 그 전에 또 저희 해양 관련해서 환경 관련한 작업을 했던 작가님 중에 정재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정재철 선생님인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암으로 자꾸 하셨는데
이분도 전국을 다니면서 해양 쓰레기들을 모았습니다. 원래는 더 유명했던 게 그 실크로드에 가서 현수막으로 막 전시를 하면서 다니셨거든요. 그리고 되게 유명한 작가님이셨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환경 관련된 작업을 하셨던 것들 이제 거의 이제 다 섞였죠. 양쿠라, 뭐 김현준 작가, 뭐 그런 선배님들이 있다라는 거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이것도 정재철 선생님 작품이고요. 근데 이게 약간 다 결이 이어지고 있는 작가들이.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좀 저희는 또 전주에 맞게끔, 예술로 그린 전주에 맞게끔 또 작업을 해야 되는지 그런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명이 모였을 때, 처음에는 저는 이제 이런 고민을 한다. 우리가 완전하게 소비를 해야지 이게 생태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자본주의를 우리가 수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막 이런 이야기를 서로 그냥 약간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던져 놓으면서 이제 작가님들로 숙제를 줬죠. 그 작업 계획을 만들어 오십시오. 작업 계획이 5월에 처음 제안을 드리고 이런 논의하면서 11월에 완성이 됐어요. 작년 11월. 딱 1년 남겨놓고선 먼저 시작한 작가님도 있고 그 김수림 작가님은 빨리 계획을 하고 작년 10월 31일부터 첫 번째 작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한 6개월 동안 저희가 논의를 계속하면서 작가님들도 작업이 계속 많이 바뀌었었어요. 그 이제 레퍼런스들이 이제 제가 아는 한에서 레퍼런스를 있는 작품들을 이제 까기도 하고, 까기보다는 그거는 조금 남들이 너무 많이 한 것 같다. 또 특이점, 차별점을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약간 크리틱 아닌 크리틱. 왜냐면 우리는 같은 팀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의 작품을 더 강력하게, 더 단단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고민을 하면서 작업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5명 작가님의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순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게 무슨 불교처럼 이 고리, 네,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막 하면서 작가님들의 공통점, 그 맥락들을 잇는 것들은 결국 순환이었다. 근데 순환이 어떤 순환이냐면은 제가 글에도 썼지만 자연은 완벽하게 순환합니다. 어떻게든 인류가 뭐 멸종하든 말살되든 자연은 완벽하게 순환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자연의 완벽한 순환에 들어가면은 멸종되는 거죠. 얼어 죽거나 더워 죽거나 홍수가 나서 죽거나. 자연은 끊임없이 밸런스를 맞추려고,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할 테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패스트도 마찬가지고 뭐 인류의 수를 조정하기 위한 지구의 작용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좀 모르겠습니다. 여튼 여러 가지 지구가 작용을 할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 완벽한 순환이 되게 좋은 말이지만 되게 무서운 이야기인 거죠. 저희한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인간은 나름의 순환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근데 결국 쓰레기를 쌓이게 만드는 것 자체가 완벽한 순환에 또 인간의 완벽한 순환에 실패한 어떤 것. 그래서 완벽한 순환이 되게 많은 뜻을 담고 있기도 하고 불교적인 용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반에 드는 사람은 이 순환을 깨닫는 사람이거든. 순환을 하는 게 아니라 고리를 끊는 사람, 깨닫는 사람, 연기설 뭐 이런. 그래서 이거 괜찮다 생각해서 작가님들한테 완벽한 순환이 어떠냐 제안했고, 근데 거의 작업들이 맥락이 다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제 처음 생각도 마찬가지였고요. 완벽한 소비에서 순환. 소비는 좀 구체적인 행위이지만 순환은 더 많은 이야기들을 담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작년 9월, 뭐 10월부터는 계속 완벽한 순환을 저희 프로젝트 제목으로 삼았고 작가님들도 거기에 맞춰서 다시 작업을 수정하기도 했고 이렇게 계속 피드백을 했습니다. 어떤 작품을 해주세요라고 제안을 했지만 이제 작업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또 서로 코멘트하고 바꾸고 그럼 작가님도 다시
또 바꿔서 오기도 하고 밀어붙인 작가도 있었고, 네, 그런 과정에서 작가님들의 생각과 제 생각을 일치시키는 과정. 예. 그리고 저희 전시가 다 함께 만드는 전시가 되는,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을 계속 의도하고 노력했습니다. 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예, 계속 바뀌어 나갔어요. 강유진 작가님도 계속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김현준 작가는 처음에는 이런 작업이 아니었거든요. 전주의 숲속을 다니면서 소리를 채집했겠다는 작업이었는데, 그 쓰레기들이 만들어낸 소리, 뭐 버려진 깡통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 그런 여러 가지 소리들을 채집해서 그 다채널 사운드 작업으로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좀 나이브했죠. 예. 뭐 그런 걸 이제 주거니 받거니, 근데 스스로 바꿨고, 자기가 최근에 한 3, 4년 전부터 해왔던 프리다이빙을 활용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그리고 자신은 스스로를 계속 조각가라고 규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속에서 버려진 콘크리트 덩어리들에서 자기가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꺼낼 수 있을 만큼의, 숨을 참아서 꺼낼 수 있을 만큼의 돌을 캐겠다라는 작업을 했던 게 이번에 그 숨덩어리라는 작품이었습니다.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사실. 근데 그 작업 전시 준비하면서 결국 마지막 PT 할 때 그 작가님 한 1200번을 물속에 왔다 갔다 했다고 하거든요. 그냥 카메라도 설치해야 되고, 그 고작 한 1분 남짓이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5m 되는 물속에서 그래서 들락날락 한 1200번을 해서 이 영상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근데 애초에 이제 그런 계획들, 좋다, 너무 좋아. 제가 약간 노동 집약적인 것도 좋아하고, 이 애쓰는 모습들은 관객이 공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인팅도 진짜 열심히 그린 것들은 사람들이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몸을 써서 막 애쓰고 땀 흘리고 막 그런 게 이게 약간 감동을 주지 않나? 그래서 너무 좋다고 했었고, 결국 1200번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작품을 만들어낸, 네, 결국 저는 2003년에 부산에서 매미라는 태풍을 맞닥뜨렸었거든요. 추석 때였습니다. 그 고향에 내려갔었는데 해운대 바닷가에 이 테트라포트 사발이라는 게 막 굴러다녔습니다. 얼마나 바람이 세면 이 몇 톤짜리 육중한 것들이, 근데 이런 바닷속에는 이게 얼마나 더 많을까요? 그러니까 그 프리다이빙을 하면서 물속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몰랐던 그 물속 풍경 속에서 이질감을 발견하고, 이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게 김현준 작가의 의도였던 거죠. 그래서 전시했을 때 조금 돌덩이들 들고 나오기도 쉽지 않았을. 예.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원래 작업들도 이번에 새로 제주에서 작업하면서 제작을 했고 전시를 했습니다. 예. 약간 또 덧붙이자면은 저희가 전시를 준비하는 중간에 약간 중간 점검 삼아서 약간 저희가 존경하는 크리틱 미술 사학자를 불러서 이제 모셔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는데요. 그 심상용이라는 이론가시고 서울대 조석과 교수고 서울대 미술관 관장님이신데, 심상용 선생님이 몇 분 저희 후보자들이 있었는데 심상용 선생님이 흔쾌히 와주시겠다고 하셔서 불러서 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 미술관 관장님이시다 보니까 보고 가서 다음 날이었나 저한테 연락이 와서 빨리 김현준 작가 자료 달라고 해서 저희 전시하기도 전에 서울대 미술관에 전시를 해버렸어요. 이 작품을. 전주문화재단에서는 작가님 작가피도 주고 제작비도 주고 했는데 서울대 미술관에 싸게 그냥. 예. 물론 작가님한테는 좋고 저희한테 사실 좋은 일입니다. 예. 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신재원 작가는 이런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주는 비빔밥 딱 떠오르는. 예. 사실 그것도 좀 저는 콩나물국밥인데. 예. 그 비빔밥을 소재로 이 순환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
그래서 만찬을 먼저 만들고 만찬에 이제 관객들을 초대해서 그 남은 쓰레기로 동해등해라는 벌레를 키워서 그 벌레로 애초에는 벌레를 키워서 갈아서 뭔가 음식을 만들겠다였거든요. 그리고 다시 만찬을 하는 거였는데 동해등해 자체는 사료로 많이 쓰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동해등해를 키워서 그거를 새우한테 먹이는 한번 과정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군산의 새우 양식장에 가서 새우도 키우고 그 새우를 나중에 다시 만찬으로 그러니까 새우를 먹어가지고 처음에 만찬에 새우를 요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음식 쓰레기가 나온 거를 그걸 동해등해로 키우고 동해등해 음식 쓰레기로 키운 동해등해를 다시 새우에게 먹여서 전시 마지막 날 또 만찬을 했습니다. 새우 잡아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음식 소비에 대한 과정들을 이렇게 과시화시켰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 뭐 배추를 어디서 농부들이 키우고 그걸 저희 중앙 유통자들이 이제 팔고 먹고 또 음식 쓰레기 수거해 가고 뭐 큰 공장에서는 음식 쓰레기로 사료들 같은 것도 만들고 근데 이걸 저희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 보이는 이 복잡 다단한 과정들을 작가 스스로 이게 드러내는 거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너무 복잡했어요. 그냥 게다가 중간에 하나 뭐가 들어왔던 게 벼도 키웠거든요. 벼가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것도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조금 신재현 작가님 작품은 굉장히 좀 복잡 다단하면서도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던 보이지 않는 이 복잡한 유통 과정을 시각화시키는 것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전시를 계속했었고요.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애기 새우들이 물속에서 노는 거였고 오른쪽에 보면은 실제 그 양식장에 있는 새우들이 이제 실시간 영상으로 제가 계속 영상을 틀어놨었고 그랬습니다. 그 만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인터뷰 등등 여러 가지 영상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양쿠라 작가님은 원래는 그 괴물 만들고 뭐가 만들기를 기대를 했던 작가인데 재작년인가요? 전주천에 있는 버드나무가 사라진 일들 다들 붕괴했었죠. 그러면서 이 양쿠라 작가 지인 중에 저도 아는 사람인데 대부도에서 카약을 만드는 일을 한 작가가 있거든요. 조각가인데 그래서 버려진 버드나무로 배를 만들어서 타보면 어떨까요? 라는 그냥 브레인스토밍을 툭 던진 말이었는데 그거 너무 좋다. 해서 버드나무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여기 저희 하윤수 주임님께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전주시에다 전화해서 이 나무 어디 있느냐. 근데 그 말을 꺼내는 것조차도 공무원들 되게 불편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 이미 바뀌고 나서 갑자기 이게 뭔가 시민들이 붕괴한 일들이 생겼고 근데 작년이 아니고 올해도 또 뱉더라고요. 다른 지역에도. 여튼 그래서 그 배를 만들어서 전주천을 한번 타보는 거 어떠냐라고 근데 제가 2015년도에 어떤 작가와 함께 작업을 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그 작가는 페인터였어요. 작업량도 엄청 많아서 페인팅을 엄청 하는데 그 작업실을 옮기면서 이제 커다란 프레임들이 이제 작업실에 안 들어가서 캔버스를 다 뜯어내고 프레임들을 분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나무 조각들을 보면서 뭘 할까 하다가 문득 그냥 배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카약을 만들었어요. 캔버스 프레임으로 카약을 만들어서 한강을 동항을 했거든요. 저는 그 작업이 사실 너무 좋았어요. 이 페인터로서 근데 그 도강을 하면서 여러 영상을 많이 찍었거든요. 배 앞뒤에다가도 달고 그러니까 그 서울의 도시의 모습도 담기고 물결이 치는 모습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작업이었는데 그거를 생각하니까 이미지는 딱 떠오르는 거예요. 양쿠라 작가가 배를 타고 전주천을 내려오는 되게 멋있을 거다 이거는. 이 100%다 이거. 근데 이제 버드나무는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면은
배를 만드는 게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전주천 처음에는 전주천 처음부터 끝까지를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배를 만드는 것, 어떤 의미 있는 재료로 배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해서 쓰레기로 플라스틱을 다시 녹여서 캐스팅을 해서 배를 만드는 뭐 어떨까? 사실 그 보통 일이 아니고요. 근데 작가님이 결국 역시 작가죠. 그러니까 전주천 시작하는 지점부터 물이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배는 어떤 걸로 만드는지 중요하지 않고 실제 이제 물의 시선으로 이 전주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걷고, 그러니까 물 깊은 곳에는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배를 타는, 그냥 배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그리고 결국은 저희 끝을 알죠. 새만금 방조제에 막히는 전주천 옹달샘의 경로를. 예. 그래서 이제 물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작업 계획을 완전히 세웠고, 전주천이 시작되는 곳에서부터 80여 킬로를 걸어서 3일씩 4번을 했었어요. 예. 그리고 새만금 깊은 바다 쪽에 갔을 때는 저도 그 배로 카약을 서포트를 했었거든요. 무섭죠. 망망대해 혼자 이렇게 카약을 타고 다니고, 원래 카약을 타던 사람도 아닌데 이 프로젝트 때문에 카약을 배웠다고 합니다. 다행히 또 지인 중에 전주 완주에서 사는 사람인데 카약 취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카약도 그래서 돈 주고 안 사고 다 그 지인분한테 빌려가지고 저렴하게 작업을 했던, 예, 작업을 했습니다. 예. 그 새만금에 대한 거는 되게 이야기가 많잖아요. 막 많은 환경운동가들은 비판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저게 이게 몇십 년 전에 계획이 됐던 거면은 한국의 산업 발전에서는 어떤 면에서 필요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럴 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양프라 작가는 이게 새만금에 대해서 이제 가치 평가를 두는 거는 완전 보류하고 그냥 보여주는, 예, 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이 그냥 이렇게 흘러갔다가 막혀서 카약 타다가 막혀서 다시 돌아가고 막 이런 정도였거든요. 이제 판단은 관객이 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양크라 작가도 마찬가지로 김현주 작가가 1200번을 물속에 들락날락거린 것처럼 그 카약을 들고 나르고 막 80kg를, 사실 양크라 작가가 이 프로젝트 하면 살이 한 10몇 킬로 빠졌어요. 예. 되게 뚱뚱했는데 좀 날씬해져가지고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예. 예, 이게 그래서 작품들은 거의 다 영상입니다. 이게 무언가를 만들어낸다기보다는 뭔가를 해보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다 영상입니다. 김수림 작가도 마찬가지로 저기 전주천 신풍교 아래 이제 스미소온이 딱 떠오르는 형태로 약간 저기 회오리 같이 원이 계속 반복되는 이미지를 신풍교 아래 그 자갈밭에서 했거든요. 전주천 매달 1박 2일 와서 작업을 했습니다. 계속 시민들하고 함께 했고, 결국 이제 물이 불어나서 돌이 떠내려가면 다시 또 만들고, 그게 결국 대지미술을 전통하고 다 했는데 이건 물 옆에서 했기 때문에 물이 또 쓸려가면 또 해요. 결국 세월이 지나면 사라질 거지만 그 분명히 시민들에게는 저게 어떤 의미일까, 저게 뭐지?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는, 그 전주천에서 조깅하고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도 분명히 일상에 틈을 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 예. 작가님이 작업하다가 알 게 원래 자갈밭만 있었고 풀이 없었거든요. 몇 년 동안. 근데 이번에 물이 불어나고 뭔가 떠내려와서 그런지 풀이 무성하게 자라버렸어요. 이미지가 많이 잘 안 보이긴 한데 그런 변화들도 이제 그거 하다가 알게 된 건데, 그런 것들도 많이 몰랐겠죠. 그런 걸 하지 않았다면, 이런 작품을 하지 않았다면. 그 꽃박 12달을 김수림 작가님은 작업을 했고, 그 12개의 모니터에서 그 각각의 작업하던 이미지들을 담았습니다. 네. 지금 제가 준비한 이미지들은 이게 다고요. 전시된 이미지 강유진 작가님께 없네요.
보셨죠? 저희 전시장 딱 들어오자마자 커다란 그림들 보셨길 바랍니다. 예. 사실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게 강유진 작가님의 페인팅이 전시를 이제 구성을 할 때 동선도 구상을 하고 저 애초에 계획은 5명의 작가 그리고 무제한 예술 실험 팀이랑 이 뭔가 구분이 없이 다 같이 한편으로 엉겨 있는 한 군데 한 대 다 모여 있는 그 하나의 전경을 만들어내는 그런 전시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 전시에 남아있던 가벽이 하나 있어서 일부러 철거는 안 하고 그걸 활용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약간 시야를 가리는 역할을 했지만 뭐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면서 그 4명의 작가는 거의 수행적인 작품이었고 강유진 작가님도 페인팅 자체는 수행적이었습니다. 왜? 왜냐면은 그 저희 계획은 9m였거든요. 폭 9m짜리 대형 페인팅을 그리겠다였습니다. 사실 보다시피 좀 자그마한 체구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그림을 그리는 거는 작가님한테 이제 그냥 제가 어디 들은 이야기인데 이 조그만 붓으로 이렇게 닮은 것처럼 그리는 게 아니라 큰 붓으로 이 자신의 제스처를 남기면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관객이 봤을 때 이 제스처가 남아있지만 이미지도 전달이 되는 그런 게 그림을 잘 그린다라고 하기도 하더라. 예. 강유진 작가님한테 큰 거를 좀 그래서 이번에 한번 돈도 받았겠다 크게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해서 크게 예. 그러면서 이 작가님이 포착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좀 이상한 풍경 속에서 좀 이상한 이질적인 것들을 다시 잡아내는 그게 예술가의 촉 그런 것들을 좀 기대했습니다. 근데 너무 그림이 예뻐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예. 그리고 전시는 그 작가들한테 전시 계획서를 받고 그 전시 구성은 저기 한윤수 주임님과 그 재단과 제가 계획을 잡고 작가들한테 동의를 구했습니다. 혹시 마음에 안 드시면 바꿔달라고 위치 잡고 그래서 근데 뭐 너무 스무스하게 넘어가서 뭐 사실 너무 어렵거나 뭐 그런 것도 없었고 대신에 이게 영상 기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가들이 제가 요청을 했던 게 원하는 데는 최대한 그 재단과 협의해서 하겠으나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예. 그래도 다 적절하게 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막 5년짜리 프로젝트, 12년짜리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렇게 과안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아주 훌륭한 서포트를 받으면서 이렇게 2년짜리 작업을 한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있구나. 2014년도에 저 아르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예술 프로젝트 이거 똑같은 사업을 10년 전에도 감독을 맡아서 했었는데 그때는 성북문화재단이랑 했었어요. 성북문화재단에 엄청 싸웠거든요. 멱살 잡고 막 싸울 뻔했는데 왜냐면 그때는 자꾸 하드웨어를 만들려고 하고 작가님들이 제작비를 다 깎았어요. 저는 2년 동안 저희 직원 4명하고 같이 일하면서 2년 동안 1,700만 원 받았거든요. 인건비도 안 나온 거죠. 자원봉사 한 건데 그때도 되게 제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도 이번에는 하드웨어 이게 뭐 고가 다리 밑에를 예술공원으로 바꾸는 거였는데 하드웨어 돈을 다 써버리니까 이제 작가들한테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돈이 없었던 거죠. 근데 사실 이번 프로젝트는 제가 했던 프로젝트 제일 행복한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예. 자리를 빌어서 이제 한윤수 주임님과 그 기원 팀장님들 등등 재단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어떻게 전시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시를 만드는 저희는 사실 저는 행복했거든요. 이렇게 즐겁고 재미있는 그래서 돈도 못 벌지만 예술을 하는구나 이런 거였는데 저희가 좀 즐겁고 그래도 다들 고생을 했죠. 힘들게 우리가 이 기후 위기가
장난이 아니라 진짜 닥친 재난이라는 거를 그 작가들이 온몸으로 보여주자였던 거죠. 결국은 예술이 뭘 할 수 있는, 만약에 예술이 뭘 할 수 없다면은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태도라도 좀 보여주자. 저희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뭘 만드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였죠. 예. 근데 전시는 어쨌든 결과물들, 그 과정들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제 영상 작품들, 영상 이미지들로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전시가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이 동시에 저기 강원 트리엔날레로도 프로젝트 했는데 거기도 엄청 싸웠거든요. 그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작가님들 함께 해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저는 조그만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그 버벅거리는 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